마켓 키워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죠. 한가람 투자자문 김학주 부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국 상하이 지수가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4,600선을 돌파했는데 주식은 이렇게 뜨겁지만 실제로 발표되는 경제 관련 지표들은 좀 부진합니다. 이걸 어떤 현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완전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디커플링 된다고 하는데 이 맞는 것이냐, 주가가 오르는 것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중국 주식을 사는 것이 그냥 단순히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잠재력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이 정말 잠재력이 있는가 하는 건데, 만약에 중국의 인프라를 좀 더 보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확실히 소비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제 자동차를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어떤 보급을 볼 때 1인당 GDP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훨씬 더 빨리 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도로가 부족하죠.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이 번호판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도로를 더 많이 지면 되겠네요. 근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프라를 구축할 때 중국의 지방 정부가 이제 회사채를 지방 정부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조달을 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해외 직접 투자를 갖다 받는다 치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를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중국의 사회 간접 시설, 그러니까 이 인프라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익을 나누기 싫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국의 기간 산업에 대해서 간섭받기 싫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그 인프라를 늘려서 소비를 늘릴 수 있다. 우리는 그 잠재력을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AIIB 같은 데서 이제 지금 자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차피 차관이니까 나중에 돈 생기면 갚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돈이 들어와서 인프라가 확충되고, 또 중국 정부가 이렇게 증시를 이렇게 자꾸 키우는 이유가 이제 민간 자본을 확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 중국의 이 국내 자본이 형성되면은 훨씬 더 인프라가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소비가 그만큼 늘 수 있다. 우린 그 포텐셜을 산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 주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항상 봐왔다시피 이 성장을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을 때 이것이 가수위가 붙으면서 거품이 형성되면서 조금은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다시 좀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하나요? 그 다음 상승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최근 중국을 보게 되면은 마치 지표 부진, 그렇다 보면 나오는 얘기가 정부에서 뭔가 인풋할 거야, 부양책을 낼 거야, 이런 기대감, 뭔가 이것도 엇박자인 것 같고. 사실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좀 안 좋게 나오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모니터리 이징을 할 것이다, 돈을 덮을 것이다, 그래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사실 그런 어떤 그 부양에 대한 것보다는 그 미래의 포텐셜 있잖아요, 잠재력. 너무 크다, 이거군요. 그거를 보고 사실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와 맞물려 또 사실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많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메리 퍼시픽인데요. 이 화장품 관련주들 외에도 중국에 실질적으로 마케팅 진출한 기업들, 특히 영화관에 진출한 CJ CGV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재조명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좀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예전에 중국에 진출한 그런 영화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어도 그 땅 주인이 임대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빼먹어요. 그래서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분들이 갑이고 영화관은 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주는 곰이 부리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그 부동산 부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아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극장만 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CJ CGV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브랜드 순위가 거의 5위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분들이 제발 좀 우리 건물에 들어와서 영화관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가장 좀 큰 것 같고요. 중국에서 아직 영화 산업이 꽃이 피운 건 아니죠, 사실. 근데 그게 되려면 세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영화관이에요. 그러니까 인프라죠. 근데 그건 어느 정도 많이 세워졌거든요. 두 번째 팩터가 뭐냐면 소득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올라오긴 있긴 합니다만, 중국에서 티켓 가격 한 개당 한 62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이제 쿠폰 받아서 할인 받아서 사요. 예. 그게 한 36위안이니까 5,000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그것도 사실 비싼 거죠. 근데 뭐 소득 증가를 계속 감안해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거는 이제 충분히 가처분 소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컨텐츠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헐리우드 영화에 좀 익숙한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사실 자기네 나라 영화가 아니면 정서도 안 맞고 재미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영화가 확 이제 꽃을 피운 게 쉐리가 나온 다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컨텐츠가 막 좋아지면서.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중국의 그 알리바바가 이제 그 미국의 그 스튜디오 8이라는 영화 제작사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아마 중국의 그 퀄리티 있는 영화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다리면 아마 그래도 조금 이르긴 하지만 좀 영화 산업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울 것이다. 그래서 미리 좀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그런 그 영화 산업 부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은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 물리적인 이 극장을 까는 이 하드웨어적인 어떤 분야 외에도 사실은 컨텐츠 쪽도 최근에 굉장히 막 활발하게 교류가 되면서 사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도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지금 인구가 노령화되는 게 그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적은 돈으로 그렇게 좀 한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사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죠.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애들은 따로 이제 뜰에서 뛰어놀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VOD 보면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파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사실 드라마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한번 딱 보면 그냥 휘발성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꺼내서 나중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자산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훨씬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뭐 신세계나 네. 전통적인 유통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면세점 이슈도 있었긴 하지만요.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통주들 이제 대표적으로 백화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가 뭐 백화점에서는 이제 윈도우 쇼핑만 하고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고 실제로 이제 사는 거는 이제 그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쇼핑몰이나 아울렛에서 산다. 예. 이래서 좀 차별받았고 특히 백화점은 의류를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야 돈이 남거든요. 근데 의류는 뭐 다 이제 SPA로 빠져나갔으니까 계속해서 디레이팅이 됐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백화점들이 좀 반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신세계 명동 본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상징적인 백화점인데 그걸 면세점으로 바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반성이 일어나고 사실 백화점이라는 게 그냥 부동산 임대업이죠. 장소만 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 그중에 직접 자기네가 영업을 하는 그래서 사람을 적극적으로 모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맛집 같은 것도 백화점에 이렇게 입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굳이 사지 않더라도 사람을 일단 오게 하는 마치 복합 쇼핑몰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기게 하고 이게 미국식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백화점이 자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도 백화점 직원들이 이게 모바일폰, 그러니까 핸드폰에다가 고객이 사면은 보여줘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얼마 한다. 그래서 당신이 바가지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유통업체들이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만큼은 회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주가가 오르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소비가 괜찮대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4가 나왔으니까 이제 100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올라서 이제 웰스 이펙트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저는 그거 지속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유통주가 반등하는 거는 과거에 가졌던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지는 것. 그 정도까지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약간 좀 더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실질적인 거는 본업인 소비가 확대되고 소비가 증가해야만 꾸준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건 거예요. 아닙니다. 예.
최근에 통신사들이 이동통신사들이 이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뭐 단통법 시행 후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통신주들의 주가 움직임 그리고 영업 환경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 통신주들이 뭐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외국인들 그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았죠 최근에. 그래서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실망했던 이유가 작년 10월달에 단통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통신사들이 경쟁이 자제되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별로 안 좋았죠.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나온 거죠. 왜 안 좋았냐면 ARPU, 그러니까 통신사들의 평균 이용 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엔 되게 당연한 것 같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LTE가 보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얼리 어댑터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공격적으로 막 무제한을 쓰면서 고액의 ARPU를 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LTE가 거의 보급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제 그 판매량이 둔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알프가 주는 건 당연한데 사람들은 마치 이게 계속해서 떨어질 것처럼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데이터 사용량은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왔던 거죠. 그게 약간 슬로우다운 할 수 있지만 다시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걱정했던 게 뭐였었냐면 이제 데이터 선택 요금제 KT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경쟁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무제한 요금제의 그 요금이 단가가 낮아졌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해석을 좀 달리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가 3.2기가를 써요. 근데 통신사에는 3기가에 3만 원 하는 게 있다 치면은 저는 3기가 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6기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3기가로 끊고 말죠. 근데 이제 여기 4기가가 나오면은 4기가 4만 원 하면은 저 그거 쓰죠. 예. 그러니까 그 위에 그 6만 원짜리 썼던 분들이 다시 4만 원짜리를 안 내려와요. 더 데이터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3만 원짜리가 4만 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ARPU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좀 시장에 오해가 좀 있어서 떨어졌었는데 그게 다시 복원될 거로 보고 있고 사실 통신사는 정부가 통신사들이 돈 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규제가 있을까? 근데 과거에는 정말 무시무시했죠. 아예 주파수를 배정해 줬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주파수를 경매에서 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적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신사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해외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쪽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표가 부진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뒤늦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겠고 이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기준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원래 작년 10월이었죠. 그러다가 아니고 이제 내년 6월 보자. 그래서 지금 6월 다 됐네요. 예. 근데 좀 지금은 또 이제 9월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이 저금리 기조가 깨질 것이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신주의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SKT 같은 경우도 이 배당주잖아요. 그 배당주가 그동안 너무나 저금리였기 때문에 일드 플레이들 그러니까 이 배당 가치주로서 부각이 됐었는데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이게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이 실세금리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의 그 실질 경제 성장률이 3.1%예요. 지금 인플레가 0.5%죠. 더하면은 피셔 룰에 의해서 3.6% 정도가 국채 금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미국의 국채 10년물이 지금 2.2%예요. 3.6과 2.2의 차이, 1.4%포인트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면 그동안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게 채권 가격이 버블이 됐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 돈을 뺀다. 그러면 바로 금리가 2.2에서 3.6으로 갈 거냐? 그렇게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의 경제 성장률 3.1%라는 게 그동안 기준금리를 낮춰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성장률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리면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그럼 잠재 성장률이 얼마냐?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장기적인 그런 인구의 구조라든가 고용, 그다음에 생산성, 그다음에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이런 걸 감안해서 아주 장기적인 그런 성장률은 2.2% 초반, 그러니까 2.1%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물가 0.5%를 더하면 2.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2.2%에서 2.6%까지밖에 못 올라오고
2013년 5월에 이제 그 버냉키가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상한다는 설이 돌았어요. 그때 이제 채권 매니저가 무방비로 깜짝 놀라면서 막 투매했거든요. 예. 그때 금리가 올라간 게 3%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금리를 낮춰가지고 기준금리를 올려서 지금 시세금리가 확 오를 것이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꾸준히 이 저금리에 의한 이런 어떤 그런 배당 가치주 이런 것들의 매력도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논리적으로는 우리 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지만 사실 자금이라는 것은 쏠림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곡 현상이 발생되고 또 운동의 법칙이 있어서 한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한 50m에서 멈춰야 되는데 100m까지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얼마 전에 채권 시장이 좀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게 또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쏠림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2013년에 5월에 한번 예를 들어 줬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저도 모르죠. 뭐 순간적인 투매에 의해서. 근데 약간만 진정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2013년 5월 달에 예를 들어 보면 한 3%까지는 됐었다. 그렇게 보는 거고. 물론 지금 약간 좀 심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그렇게 금리가 확실하게 튀지는 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가람 투자자문 김학주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